그 손 놓으세요!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르며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이 들고 있던 주사기가 덜덜 떨리며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을 목에 꽂아 넣는 사람이 어딨어! 순자는 곧장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순자가 주사기를 빼앗으려 하자 서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에게 큰 복과 행운이 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 3개월 전 교통사고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8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오늘도 왔어. 순자가 속삭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된 패턴이었습니다. 오직 순자와 둘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재활병동 특실 301호. 이곳은 순자에게는 전쟁터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지키는 일상.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딸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 병원 행정부장인 사위는 언제나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차가움을, 혜진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애정이 없다는 것을. 혜진이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까봐. 어머님도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간병인을 구해드릴 테니. 필요 없어. 내 딸은 내가 지킨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혜진이 상태가 이렇다 보니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법적 조치?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이요. 혜진이 재산이나 보험 문제를 제가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의 보험금이 15억이라는 것을 민수가 얼마나 자주 언급했던가요? 사고 직후부터 이상하게 서두르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내가 낸다고 했잖아.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순자는 다시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혜진의 눈꺼풀이 빠르게 떨렸습니다. 5번. 위험 신호였습니다. 혜진아, 민수가 너한테 뭔 짓을 한 거니? 혜진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얘라는 신호. 순자는 지난 3개월간 딸과 만들어온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 2번은 아니요, 5번은 위험. 순자는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출근하기 전 들렀던 날. 제약회사 신약 개발을 마무리하느라 지쳐 보였던 딸. 그리고 그날 오후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대요. 경찰도 이상하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다네요. 민수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의심했습니다. 혜진은 신중한 운전자였습니다. 게다가 사고 전날 정비소에서 점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딸이 왜 민수 앞에서만 완벽한 식물인간 연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고. 간호사가 혜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혜진의 눈꺼풀은 다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제와 동일해요.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순자는 혜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나쁜 놈한테서 너를 구해낼 거야.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은 못해도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3개월 전 2024년 5월 15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좋아하는 바지락 된장찌개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밥 다 됐어. 식탁에 앉은 혜진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 7년 차, 최근 들어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혜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보이는 민수의 무관심한 태도, 혜진을 하대하는 말투를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신중하게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민수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병원 간호사랑.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불륜이라니. 그것도 같은 병원 직원과. 증거는 있고. 휴대폰 메시지를 봤어요. 윤서영이라는 수술실 간호사예요. 꽤 오래된 관계 같아요.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제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사망보험금만 15억이 넘어요. 순자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혜진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10개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동의한 거니? 몰랐어요. 서명은 제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뭔가 이상해. 괜찮아요. 제가 먼저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재산 분할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약 개발 마지막 단계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운전 조심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순자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 어머님 혜진이가 전신마비 가능성이 높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술은 10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은 살아났지만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식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딸의 영혼이 그 몸 안에 갇혀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을 조사한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마모되어 있네요. 이상한 건 정비 기록상 일주일 전에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조작된 건가요? 증거가 없어요. 정비소 직원도 제대로 교체했다고 하고, 블랙박스도 사고 당시 꺼져 있었다네요. 순자는 민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수술 중이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혜진의 치료를 포기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혜진이도 이런 모습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닥쳐. 내 딸은 살아있어. 순자는 동의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혜진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혜진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마치 엄마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병원에 도착해 혜진과의 비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눈꺼풀 신호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알파벳으로 대화해보자. 어부터 지까지 세어줄게. 내가 원하는 글자에서 눈 떨어줘. 이렇게 한 글자씩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어는 HELP였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김 과장은 순자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혜진 씨 뇌파 검사 결과인데요. 일반 식물인간 상태와 다른 패턴이 나타나요.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이상한 건 신체 마비는 사실인데 뇌 기능은 정상이에요. 마치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김 과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 중이신가요? 아, 정 부장님. 혜진 씨 상태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나요? 김 과장이 망설였습니다.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똑같다고 하시네.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김 과장이 병실로 들어가자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혜진이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해서요. 무슨 재산 문제? 혜진이가 개발한 신약 특허권이요. 회사에서 30억에 사겠다는데 법적 대리인이 필요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혜진이 그런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니. 민수가 서두르는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다른 제약회사들도 노리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깨어나면 직접 결정할 거야. 깨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혜진의 심박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혜진의 눈꺼풀이 빠르게 떨렸습니다. 5번. 위험 신호였습니다.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나야.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하자 심박수가 더 빨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순자와 민수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서영 씨. 지금은 좀. 알았어요. 잠시 후에 갈게. 민수가 전화를 끊고 순자를 받습니다. 병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어머님, 혜진이 부탁드려요. 민수가 사라진 후 순자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의 상태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라는 여자구나. 그 간호사. 혜진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맞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시 회수된 휴대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내 휴대폰 비밀번호가 뭐니? 순자는 다시 숫자를 세어가며 물었습니다. 825. 혜진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혜진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브레이크 정비 맡겼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정비소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한 날 아침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가 직접 정비를 맡겼다니. 다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한 달 후면 문제 없을 겁니다. 날짜는 정비소 방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이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이상해. 자꾸 위험한 곳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한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혜진의 병실로 향하던 중 민수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잖아. 더 이상은 못 기다려. 그래,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줘. 연명치료 중단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순자는 혜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민수가 너를 죽이려고 해. 다음 주가 위험해. 혜진의 눈꺼풀이 빠르게 떨렸습니다.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아침 8시
순자는 병원 로비에서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혜진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영희는 순자의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 상태가 나빠졌나요? 영희야, 내 말 잘 들어. 혜진이가 의식이 있어.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민수 앞에서만 반응을 숨기고 있어. 민수가 사고를 조작한 것 같아. 순자는 혜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정비소를 조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이 번호 주인도 찾아야 하고요. 영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수 씨가 최근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 아, 맞다. 혜진이가 민수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고 했어. 5억 정도라고. 동기가 있네요. 보험금 15억이면 충분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형부. 혜진이 보러 왔어요. 그렇군요. 혜진이가 이런 상태라. 민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있어요. 같이 들으시죠. 무슨 상담? 혜진이 상태에 대해서요.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결정은 가족들이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해야죠. 저도 혜진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하지만 어머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힘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영희와 순자는 병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사립탐정에게 부탁했어요. 민수 씨를 조사해 달라고요. 고마워, 영희야. 그리고 이것 보세요. 영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병원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윤서영, 수술실 간호사, 32살 미혼. 작년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예뻤습니다. 순자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공범일 수도 있어요. 수술실 간호사면 약물 접근이 쉬우니까요. 약물? 네. 혜진이가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인다면 특수한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수는 처음부터 혜진을 죽일 생각이 아니라 평생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했던 걸까요? 영희야, 우리가 증거를 찾기 전에 민수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게요. 민수 씨가 혜진이에 대한 어떤 결정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병실에서 혜진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혜진아, 영희가 도와주기로 했어. 곧 증거를 찾을 거야. 혜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패턴이 달랐습니다. 길게 3번, 짧게 2번.
순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거니? 혜진이 다시 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모스 부호였습니다. 순자가 어릴 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SD 카드? 혜진의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맞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디에 있니? 혜진은 다시 모스 부호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CAR라는 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차 안에 있구나. 사고 난 차? 한 번 떨림.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고 차량은 경찰서 차고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밤 10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병원 주차장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누군가와 함께 나왔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영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차량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남편분 동의가 있어야. 저는 혜진이 어머니예요. 딸 차를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영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 차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는 망설이다가 상관에게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30분만 허용하겠습니다. 차고에 도착하자 사고로 찌그러진 혜진의 차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차 안을 살폈습니다. 영희가 조수석과 뒷좌석을 뒤지는 동안 순자는 운전석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영희가 조수석 시트 틈에서 작은 SD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더 있나 봐요. 영희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빼낸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SD 카드를 컴퓨터에 넣자 여러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혜진이 직접 찍은 것 같았습니다. 날짜는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남편 민수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 커피에 이상한 약을 탔어요. 먹고 나면 어지럽고 기억이 흐릿해져요. 그리고 제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증거 사진도 있어요. 다음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약병을 들고 있는 사진,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윤서영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었습니다. 혜진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약 구했어요. 이거면 식물인간 만들기 충분해요. 고마워. 사고 후에 쓸 거야. 의식은 있지만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영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이건 살인미수 공모예요. 아니, 살인보다 더 잔인한.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3개월을 버텼다니.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순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알면 혜진이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어. 그럼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할게요. 제가 아는 검사가 있어요. 두 사람은 SD 카드를 복사한 후 원본은 영희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혜진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혜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찾았어. 내가 숨겨둔 증거. 이제 곧 끝날 거야.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계셨네요. 응. 오늘은 늦게까지 있으려고. 민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혜진이 치료비 보험 청구 서류예요.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대요. 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치료비가 아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혜진이는 이미 나가, 당장 나가. 순자가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구기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내일 보자고요, 어머님.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혜진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혜진의 심박수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주사기를 들고 혜진의 링거줄에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순자가 벌떡 일어서자 서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약 투여하러 왔어요. 새벽 2시에? 담당 간호사도 아니면서?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민수 부장님이 부탁해서. 무슨 약이야? 보여줘. 순자가 주사기를 빼앗으려 하자 서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영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윤서영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서영이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전 그냥 조용히 하고 서까지 갑시다. 서영이 연행되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걱정 마. 아침 7시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가 왜 경찰에?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민수가 발뺌을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검사,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민수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윤서영 씨가 자백했어요. 당신 지시로 혜진 씨에게 특수마비 약물을 투여했다고. 민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영희가 SD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혜진 씨가 남긴 증거예요. 당신들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가 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다 계획한 거였어? 깨어 있었던 거야? 경찰들이 민수를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또렷하게. 엄마.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마비 약물을. 혜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마사지해줘서 조금씩 이겨냈어요. 검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수 씨, 당신은 아내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모든 게 끝났어요. 민수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모함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혜진을 검사했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놀라워요. 마비 약물이 거의 분해되었네요. 재활 치료만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가 해내셨어요. 혜진이를 구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상체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수사 결과가 나왔어. 순자와 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모든 걸 계획했어. 작년부터 준비한 거야. 영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민수의 빚이 5억이 아니라 8억이었어.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 빚이었지.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윤서영과는 2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 서영이 임신 3개월이래. 순자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가 혜진이 아버지 유산도 노리고 있었어. 뭐라고? 순자가 놀랐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지만 혜진 명의로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민수가 위조한 서류를 보니 혜진이가 식물인간이 되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조작하려 했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정말 민수가. 네. 정비소 직원이 자백했어. 민수가 200만 원을 주고 브레이크 패드를 일부만 교체하도록 시켰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모되도록. 순자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 나쁜 놈. 하지만 계산이 틀렸지. 혜진이가 완전한 식물인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영희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영이를 시켜 추가로 약물을 투여하려 한 거야.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때 담당 검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
정식으로 증언할 수 있겠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걸 말하겠어요. 검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못 움직였어요. 민수가 병실에 와서 주사를 놓는 걸 봤어요. 왜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민수가 완전히 죽일까봐 엄마한테만 조금씩.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다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민수와 윤서영은 최소 15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겁니다. 검사가 나간 후 병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진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사장님 기다렸어요. 직원들은 꽃다발과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개발한 신약 FDA 승인 났어요. 회사가 대박 날 것 같아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와 혜진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잘 버텨줬어.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힘이 났어요. 꼭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혜진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통과될 것 같대.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민수 아버지가 큰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했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고 있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민수가 나온다는 거야? 일단은 그래. 하지만 재판에서 이기면 돼. 우리도 준비해야 해.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민수 계좌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입금 내역을 찾았거든. 뭔데? 사고 한 달 전에 5억이 입금됐어. 출처불명이야. 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박빚이 8억인데 5억을 받았다고? 그래서 더 수상해. 누군가 민수를 매수한 것 같아. 혜진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경쟁사?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혜진이가 개발한 신약 때문에. 순자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치매 치료제가 성공하면 경쟁사는 수천억 손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제거하려 한 거구나.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보험금 사기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영희는 사립탐정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어. 5억 출처?
영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야? 파마테크라는 제약회사야. 혜진이 회사 최대 경쟁사지. 혜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파마테크는 혜진의 신약 때문에 위기에 몰린 회사였습니다. 파마테크 이사가 민수를 만났어. CCTV에 찍혔어. 증거가 있다는 거네?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서영이 파마테크 이사의 조카래. 순자가 경악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짜고. 맞아. 서영이를 병원에 심어놓고 민수를 유혹해서 혜진이를 제거하려 한 거야. 혜진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날 오후 검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수의 보석은 취소될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파마테크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니라 기업 범죄입니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거죠? 네. 혜진 씨가 안전합니다. 검사가 나간 후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일어서고 싶어요. 아직 무리야.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혜진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순자의 부축을 받아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봐요, 엄마. 걸을 수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다시 걷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민수가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민수의 자살 시도 소식에 병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살아있나요? 네,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혜진 씨를 언급했습니다. 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혜진 씨가 먼저 배신했다고.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반성이 없네요.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다음 날 윤서영이 검찰에 전면 자백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희가 상세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서영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 파마테크가 자기를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병원에 심었대. 2년 전부터? 응. 혜진이 신약 개발이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민수를 유혹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대. 순자가 치를 떨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민수를 더 조종하려고 꾸민 일이래. 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결국 이용당한 거네요. 동정할 필요 없어. 그는 선택한 거야. 그때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뇌 검사 결과 완전 정상이에요. 재활만 잘하면 100% 회복 가능합니다. 순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김 과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혜진 씨 혈액에서 특수한 항체가 발견됐어요. 항체요? 네. 마비 약물에 대한 저항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신약 시제품을 조금씩 복용했어요. 사고 전부터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이상해서 혹시 몰라서 자가 실험을 했어요. 그게 저를 구한 것 같네요.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천재야. 일주일 후 재판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검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파마테크 압수수색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트 제거라는 문서예요. 혜진 씨를 제거하는 구체적 계획이 다 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짜별로 민수를 포섭하는 과정, 서영을 투입하는 시기, 사고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파마테크 대표도요? 물론입니다. 살인 공모죄가 적용됩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FDA 최종 승인 났어요. 우리 신약이 통과했어요.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제 전 세계 치매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혜진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약을 세상에 내놓아야 했어요. 순자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망쳤어. 노인은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희가 앞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내 아들이 죄가 없어. 다 이 여자가 꾸민 일이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죽이려 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거짓말이야.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민수 아버지가 혜진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했습니다. 영희가 미리 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법정에서 뵙시죠. 거기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민수 아버지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모두 후회하게 만들 거야.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걱정 마. 이제 거의 끝났어. 하지만 순자도 불안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유명한 사업가였고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앞둔 날 영희가 긴급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중대한 증거를 찾았어. 뭔데? 영희는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와 파마테크 이사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을 차에 타면 서서히 의식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없을 거예요. 확실한가요? 네. 우리가 개발한 특수 약물입니다. 검출도 안 돼요. 순자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파마테크 내부 고발자가 제공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혜진이 영상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런데 그때 병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파마테크 대표 최 회장이었습니다. 혜진 씨, 대화 좀 하시죠. 영희가 막아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받으셨죠? 변호사는 나가 있어요. 당사자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순자가 경계했지만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죠. 뭘 하고 싶으신지.
최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억입니다. 고소 취하하고 신약 특허를 우리에게 넘기세요.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바보로 보이나요? 200억까지 가능합니다.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해요. 이 약은 환자들을 위한 거예요.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우리 회사를 적으로 돌리면 협박인가요? 충고죠. 최 회장이 나가려 하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 당신도 언젠가 늙고 병들 거예요. 그때 이 약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최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나갔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워도 해야죠. 옳은 일이니까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마테크 주주들이 최 회장을 해임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범죄 연루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파마테크 임직원 대부분이 최 회장의 범죄를 몰랐대요. 알고 나서 충격받아 해임시킨 거예요. 순자가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복 걱정은 없겠네요? 네. 오히려 파마테크가 혜진 씨 회사와 협력하고 싶어 해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이 물러가고 선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혜진은 처음으로 혼자 걸었습니다. 보조기 없이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엄마 봐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순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그때 의외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혜진아. 민수 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가 놀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우리 민수가 그런 나쁜 짓을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혜진아, 부탁이야. 민수를 용서해 줄 순 없니? 엄마로서 부탁이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민수 어머니는 울며 나갔습니다. 순자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혜진은 휠체어를 거부했습니다. 걸어서 들어갈 거예요.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제 두 발로 서서 증언하고 싶어요.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수는 아내를 살해하려 했으며 공범 윤서영과 함께 특수약물을 투여해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혼자 걸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은 피해자 김혜진 씨입니다. 혜진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개월간 의식이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사하는 것을 보았고 윤서영과 나누는 대화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의식이 없었어.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SD 카드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혜진이 직접 찍은 영상, 민수와 파마테크 이사의 대화,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윤서영의 증언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파마테크의 지시로 민수를 유혹했고 함께 혜진 씨를 해치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파마테크가 10억을 약속했습니다. 민수가 서영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날 유혹했잖아. 다 내 계획이었어. 서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원했잖아요. 아내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매일 딸을 지켰습니다. 딸이 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민수가 무서워 숨겼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마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눈꺼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서 혜진과의 소통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마테크 내부 고발자가 증언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혜진 씨를 제거하라고. 그녀의 신약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거라고. 모든 증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민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윤서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파마테크 전 대표 최 회장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끌려가면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혜진은 등을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혜진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영희가 다가와 혜진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넌 정말 강한 여자야. 세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혜진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아침, 혜진의 회사 앞.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완전 복귀 축하드려요. 혜진이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요. 우리 신약을 대량 구매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가 될 것 같아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의 악몽 같은 시간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순자가 도시락을 들고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또 오셨어요? 내가 제대로 밥 먹는지 확인해야지. 모녀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그만해. 몇 번을 말하니. 넌 내 딸이야. 그때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민수 재산 몰수 판결이 났어. 그리고 파마테크도 손해배상금 50억을 지급하래. 혜진이 놀랐습니다. 50억이나? 응. 정신적 피해 보상이래. 그 돈으로 뭐 할래?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재활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영희도 감동했습니다. 역시 혜진이야.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다니. 오후 혜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진 씨,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과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재활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과장님이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과장님은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하셨잖아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김 과장이 감격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저 민수 엄마예요. 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어머님. 민수가 면회 와달래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혜진은 고민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도 돼. 내 마음이 다칠 거야. 하지만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가볼게요. 완전히 끝내려고요. 다음 날 혜진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철장 너머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반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할 말이 뭐예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다행이야. 혜진이 돌아서려 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행복해. 꼭 행복해야 해. 혜진은 대답 없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교도소를 나오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모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6개월 후 혜진 재활센터가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이 개발한 신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혜진 대표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서 회복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혜진과 순자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겨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앞으로도 엄마랑 함께 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니까.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손, 그 손이 있었기에 오늘의 혜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바보야, 가족 간에 무슨 은혜야.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악은 심판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